근데 뭐 우리가 지금 뭐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지방자치 선거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뭐 시장 후보가 됐건 도의원 후보가 됐건 시의원 후보가 됐건 그들이 내거는 공약들을 보면요. 사실 본인들이 정치를 하겠다, 내가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랫동안 그걸 갈고 닦고 스터디하고 다듬어가지고 내건 공약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이게 뭐 기본 정책적으로 뭐 국회의원 캠프, 뭐 시장 캠프,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얼버무리고 양념 좀 치고 거기다 젓가락 하나 더 넣어서 자기 공약이라고 내보는데 자기가 무슨 공약을 내건지도 모르는 한국에 요번에 양주시장 선거에서는 TV 토론에서 시장 후보가 시민들한테 다 공개되는 공개방송 토론에서 사회자가 공약이 뭐냐 그러니까 시장 후보가 그 공약을 자기 공약을 몰라가지고 제가 공약 노트 한 몇 분을 막 뒤졌대. 내가 이거 좀 안 가져와서 말을 못했다는 거 자기 공약을. 이게 그분이 됐습니까? 네? 그분이 당선됐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졌지. 그게 그냥 생방송으로 다 나갔으니까 녹화 방송인지 그런 게 다 나갔으니까 그거와 같이 첫 번째가 개선돼야 될 점이 공약들에 대한 그 공부예요. 내가 공약을 내걸려면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공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라 그래야 돼요? 시의원, 도의원, 뭐 시장 이 공천제가 과연 네? 정당의 공천제가 과연 옳은가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시민들이 투표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공약을 살펴본다든가, 예? 그 후보에 대해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요번에 바람이 뭐 여당이야, 보수야, 그럼 그냥 쭉 보수. 요번 바람은 뭐 야권이야, 뭐 아니면은 뭐 진보야 그러면 그냥 보지도 않고 쭉 진보. 그런 문제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적어도 시의원들이라든가 도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제가 폐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공천제를 했을 경우에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김은기 후보가 떨어진 것처럼 그 당을 심판할 수 있다. 적어도 어떤 뭐랄까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천제가 없다. 정당 공천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다 무소속 아닙니까, 전부 다? 당이 없잖아요. 자, 제가 시의원이 됐어요. 당이 없어. 시민에서 열심히 하면 좋죠. 시의원이 되자마자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민소원 안 될 정도로 이걸 하는 거죠. 저 사람 소속 당이 없단 말이죠. 다음에 누굴 심판하냐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백수건달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백수건달을 그냥 세금으로 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이 있으면 그거는 이게 제 생각에 요걸 안 들어먹으려고 그래도 정당 요걸 안 들어먹으려고 일을 한다고 보는데 또 그런 어떤 2년마다 돌아오는 뭐 엇갈려 있으니까 국회의원하고 그런 정당의 어떤 비판을 안 받으려고 하는 책이랄 건데 이거 정당 공천제 없으면 그거 완전 폭주기관차인데 그냥 굴러가는 기차.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이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지금 정당제 폐지를 얘기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결과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건 다 동의하고 다만 자질이 부족한 시의원을 어떻게 걸러내느냐는 문제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제가 폐지되는 거예요. 인물만 보고
선거를 하고 유권자가 선택을 하게 해야지 정당제로 가버리니까 이게 기호 1번, 2번 가나다라로 가니까 시효는 가나다라거든요. 예? 이게 요번에 뭐 보수의 바람이 불었어. 그럼 나번부터는 볼 것도 없다니까. 그 다음에 뭐 2번도 물론 개 중에는 뭐 그런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능력으로 나온 거죠. 예. 있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김원규 후보 캠프에서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시장 후보가 자기 소신껏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왜? 컨트롤 타워를 국회의원들 측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과 그런 자문 역할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요? 아, 내가 비하인드라고 그랬어요. 비하인드. 그러니까 얘기가. 우리가 기억하지만 선거 막판에 또 이 안명용 시장님이 또 한방 또 근데 그것도 참 국회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부시장 직위 해제 이거 하는 바람에 김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호조가 됐었죠. 그게 불똥이 됐죠. 그래서 뭐 독선과 불통과 조선시대 왕같이 부시장을 직위 해제한다는 뭐 별의별 얘기가 시중에 막 다 돌았거든요. 네? 그게 선거에 영향이 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안명용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 전에 철회를 했지만, 근데 그 안명용 시장 얘기 들어보면은 그 외부에 알려진 내용하고 또 많이 틀려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뭐 그건 다음 차순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고. 근데 군부대에서도 그게 있잖아, 부서가. 뭐라 그러죠? 연무대라고 그러나? 공작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영선반? 그래가지고 왜 우리 막 전쟁 나고 그러면 아닌가? 막 이렇게 문선대? 막 그 하는 데들이 있잖아. 그런 거 같이 이 선거는 여론의 선점이야. 그 역할을 이거 부인할 수도 있지.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게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해줬다는 거야. 그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게 사실 요번에 개선돼야 될 점 중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남아야지, 정치단체가 시민단체에 칼을 쓰면 안 돼요. 네? 이게 가장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막말로 우리는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했겠냐고.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저 단체가 취소됩니다. 인가가. 공익법인으로 우리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시민단체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는 하려기 때문에 정치적인 또 성향을 띈 시민단체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뭐라고 너네 자격이 없다 이런 건 논할 수는 없어. 다만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도 시민단체가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어.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띈 시민단체라고 표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하면 이게 시민들을 위한 단체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게 생각을 틀이 하니까 되니까 여기에. 거기서 제가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한 시민단체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이거지. 시민단체의 목적을 정확히 밝힌 다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이 그러면서 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임의단체로 만든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럼 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뭐냐면 시민단체 활동에는 정치 영역도 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의 단체라는 색깔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개선돼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례가 그래도 요번에 또 그 단체 중에 한 명은 인수위원회까지 들어갔어.
전혀 뭐 자기 분야가 아닌데도 그거는 이제 뭐 인수 당선인의 의도니까. 그 농목현상이지. 네, 자기도 왔으니까 인수위원회 넣어주지 다른 뭐가 있어. 그 양반이 뭐 교통을 전공을 했어, 무슨 안전을 전공을 해서 뭘 했어. 저거에서 대모한 거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게 다시 노력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좀 바람직했던 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 그냥 어떤 그 전문인으로 인수위를 꾸리고 그다음에 그렇지. 그런 사이드에서 있던 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뭐 자문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보조식으로 이렇게 같이 그렇지. 참관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데 그냥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막 지지했던 분들을 다 채워놓으면 좀 그게 전문성도 이번에 뭐 언론 기사 보니까 다들 누구를 떠나가지고 비판 많이 받았죠. 전문성이 없다라고 그런 지적을 왜 받나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예, 좀 아쉽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의정부 정체 불명의 시민단체들이 선거 때만 되면 또 나타나지. 그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예, 시민단체들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구속도 받지 않고 이민단체인데 이게 정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에서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당에 대한 그 활동 경력이라든가 충성도가 이게 체크가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 뭐냐면 아니 뭐 어디가 시민단체고 무슨 제목 하나에다 발만 담가놓고 있잖아요. 몇 달만 이렇게 하면은 공천 줄 수도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런 목적이라 하면은 다 잘한 거죠. 그런 활동했던 시민단체도 잘했던 것이고 그리고 공천해주는 사람도 입맛에 맞으니까 나한테 도와주는 또 제3의 세력이 되는 것이니까 서로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정당의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오해받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어떤 혹세무민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이번 정부 지방 그 선거에서 그 특징이라든가 개선돼야 될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당선된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 중에는 사실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력적으로 상당히 그 미흡한 분들도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매번 공약들 보면 뭐 연관성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할 수 없는 공약들을 내세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하겠죠. 뭐. 지자체에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차라리 정치 아카데미를 좀 다녀서 뭐 공부를 하던 정치를 좀 공부하고 행정을 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좀 일선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선거에.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에 이번 또 8대 그 시의원 당선자들을 의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거기에서 벌써 그 시장 당선자 여당과 야당의 모 시의원과의 말다툼은 좀 그렇고 네? 뭐 그날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서로가 잘해봅시다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견이 좀 충돌을 했다는 뒷담화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품성, 인성,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네? 앞으로의 본인이 시의원으로서 봤을 때 향후 당선자가 해나갈 시정에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본인도 하고 있고 또 뭐 그렇게 세간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함축돼서 얘기 드리면 역량을 좀 갖추는 네? 역량을 갖추는 정치인들이 배출되고 지역 정치가 되고 지자체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저- 총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당 공천제의 폐에 이번 선거가 저도 이렇게 좀 느껴졌고, 예.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이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일정을 들어가서 오히려 이거를 좀 공론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만약 정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당의 어떤 공적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의원이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공적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걸 공론화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고, 이번 선거를 보니까 또 하나는 공약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막 던지듯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선택권이 없더라. 그런 것들은 좀뭐 사전에 그러지 않도록 뭐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당 단체인지 아니면은 중립성을 가진 순수한 시민단체인지도 모르는 여러 단체들이 난립을 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 후보를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을 갖다가 흐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바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됐든 선거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시의원, 도의원, 또 시장 당선인이 있다시피 시민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쪽은 얘기 냈지만 시장은 이쪽 편이라면 또 시의원은 저쪽 편을 이렇게 또 뽑으셨더라고요. 다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공약에 대해서는 좀 협력을 해주면 좋겠고, 아닌 것을 서로 뭐 이렇게 시민을 대표하는 이 의원들이 잘 이게 뭐랄까 견제를 해서 제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삶을 좀 살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처럼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를 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왜 시정에 대해서 골치 아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해보고, 다음에 이런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저희 단체는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제8대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의정부시, 아니 경기도부터 얘기를 하면은 참 이게 재밌게 됐어요. 도지사는 민주당, 의정부 시장은 국민의힘, 시의원은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5명. 아, 절묘합니다. 이 관계성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 정치인들이 누구나 내뱉고 있는 협치라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지금 시스템으로 딱 세팅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당선자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들 모든 분들한테 축하의 인사와 함께 시민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치를 당부드리며 오늘 6.1 지방선거의 이모저모에 대한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병호 김용수입니다. 김용수 쓴다고 좀 크게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으로는 우리 김동근 의정부 시장 당선인께서 하신 공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수 고병호입니다.